우리는 지금 거대한 6층짜리 디지털 빌딩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챗 GPT에게 질문을 던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보는 그 모든 순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보고 감탄하는 그 화려한 기능들은 사실 이 건물의 가장 꼭대기층인 6층에서 벌어지는 작은 파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6층 펜트하우스에서 어떤 앱이 더 똑똑한지, 어떤 AI가 더 말을 잘하는지 치열하게 토론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진짜 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래층, 저 깊은 지하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AI 제국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한 층씩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6층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던, 하지만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진짜 권력의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의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여러분은 아마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개미의 독학과 함께하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설계도 투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AI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가장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이 건물의 기초 중의 기초, 1층 발전소입니다. 여러분은 AI가 아주 똑똑한 소프트웨어라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AI는 사실 거대한 전력 파쇄기입니다. 챗 GPT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 때 들어가는 전력량이 구글 검색 한 번을 할 때보다 수십 배나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AI와 대화하고 AI가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편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수조 리터의 물이 증발하고 전력망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경쟁사가 아니에요. 바로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샘 올트먼이 왜 갑자기 핵융합 스타트업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동이 중단됐던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살리겠다고 나섰을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 모델을 만들어도 1층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전기가 끊기면 그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면 앞으로의 전쟁은 이 1층을 장악하기 위한 전기 전쟁이 될 거예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의 전력을 통째로 잡아먹는 시대가 왔거든요. 전기를 쥔 자가 AI의 작동권을 가진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국가나 기업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독점할 수 있다면 그들은 6층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에 목줄을 쥐게 되는 셈이죠. 이 전기가 충분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천만에요. 에너지가 피라면 그 피를 받아 실질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두뇌가 필요합니다. 그 두뇌가 만들어지는 곳,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보죠. 여기서 우리는 왜 엔비디아의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단 하나의 섬, 대만에 목을 메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2층 반도체 공장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1층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그 엄청난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볼까요? 계단을 올라와 2층 문을 열면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반도체 공장층이에요. 여기서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흔한 물질 중 하나인 모래, 즉 실리콘을 가지고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찍어냅니다. 보통 사람들이 AI를 소프트웨어라고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예요. AI는 사실 철저하게 물리적인 존재거든요. 이 2층이 멈추면 우리가 쓰는 모든 지능형 서비스는 즉시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왜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넘보며 황제 자리에 올랐을까요? 그들이 만드는 GPU라는 칩이 바로 AI가 생각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컴퓨터의 뇌인 CPU가 아주 똑똑한 교수님 한 분이라면 AI를 돌리는 GPU는 수천 명의 초등학생이 동시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 한 분은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수조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AI의 학습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대신 계산은 단순하지만 머릿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GPU 군단이 필요한 거죠. 엔비디아는 이 수천 명의 초등학생을 지휘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전 세계에서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2층은 전 세계에서 단 몇 군데의 기업만이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노광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그릴 수 없고 대만의 TSMC가 없으면 그 반도체를 실제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만약 누군가 이 2층의 출입문을 잠가버린다면 6층 펜트하우스에서 아무리 화려한 서비스를 기획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버는 텅 빈 껍데기가 되고 AI 모델은 학습을 멈추게 되죠. 사람들은 흔히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에요.
반도체 라인 하나를 까는데 수십조 원이 들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초정밀 엔지니어가 24시간 매달려야 합니다. 수술실보다 수천 배는 더 깨끗한 클린룸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해당하는 회로를 그리는 작업이에요. 이건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현대 문명의 연금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 귀한 반도체 칩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그냥 창고에 쌓아두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칩들은 수만 대, 수십만 대가 하나로 묶여 거대한 군단을 이룹니다. 그 군단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3층 서버실과 데이터 센터층입니다. 2층에서 두뇌가 만들어졌다면 3층은 그 두뇌들이 모여서 실제로 생각을 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거대한 신경계라고 할 수 있죠. 3층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들리는 건 비행기 엔진 소리 같은 거대한 굉음입니다. 수만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각팬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소리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챗GPT에게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라고 물어보는 순간 그 질문은 빛의 속도로 이 3층 서버실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반짝이며 답을 찾아내죠. 재밌는 건 이 3층이 이제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요새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발전소 옆에 자리를 잡거나 심지어 바닷속에 데이터 센터를 집어넣는 실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열기 때문입니다. AI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걸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저기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 같은 무언가라고 상상하시지만 사실은 땅 위나 바닷속에 박혀 있는 거대한 기계 덩어리들입니다. 이 3층이 무너지면 우리 인류의 기억은 증발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에 올린 사진, 작성한 문서, AI가 학습한 지식들이 모두 이 차가운 기계실 안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니까요. 만약 이 3층 서버실에 불이 나거나 전원이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몇 년 전 한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을 때 전국적인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죠. 우리가 누리는 이 디지털 문명이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3층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거대한 서버실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할까요? 미국에 있는 AI 서버와 한국에 있는 내 스마트폰은 어떻게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4층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경망, 네트워크 관제실로 올라가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저 케이블 한 가닥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게 될 겁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신경망, 네트워크 관제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 저 하늘 위 구름 어딘가에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와이파이 신호처럼 그냥 공기 중에 가득 차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사실 그건 아주 우아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챗GPT에게 말을 걸면 그 신호는 가장 먼저 우리 집 앞 전신주나 땅 밑에 묻힌 광 케이블을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도달하는 곳은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이에요. 전 세계 데이터의 99%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에 깔린 수만 킬로미터 길이의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 4층 관제실은 바로 그 케이블들의 생사를 관리하는 곳이죠. 상상해보세요. 태평양 한가운데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다 밑바닥에 팔뚝만 한 굵기의 케이블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선 한 가닥이 잘리면 한 국가의 경제가 멈추고 정보가 고립됩니다. 실제로 가끔 상어나 대형 선박의 닻이 이 케이블을 건드려서 대규모 인터넷 마비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1층에서 전기를 만들고 2층에서 반도체가 계산을 마쳐도 이 4층의 신경망이 끊기면 그 모든 정보는 그냥 죽은 데이터가 됩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 4층의 주도권을 받아 밑이 아니라 하늘 위로 옮겨오겠다는 야심 때문이에요. 스타링크라는 이름으로 수만 개의 위성을 띄워서 지구 전체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건 단순히 오지에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착한 계획이 아닙니다. 정보가 흐르는 길목을 통째로 장악해서 6층 펜트하우스로 가는 통행료를 받겠다는 아주 무서운 전략이죠. 정보의 속도가 곧 권력인 시대잖아요. 뉴욕 주식시장에 0.1초 차이로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AI 시대에는 이 네트워크의 응답 속도, 즉 레이턴시가 모든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4층 관제실에서 누가 더 빠른 길을 확보하느냐, 누가 더 안정적인 연결 고리를 쥐고 있느냐가 결국 그 위층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네트워크를 타고 우리 눈앞에 배달된 정보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제 5층으로 올라가 보죠. 여기는 인터페이스 층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는 창문 같은 곳이죠.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된 비전 프로 같은 AR 글래스까지 모두 이 5층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5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눈에 직접 보이고 내 손가락이 닿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5층은 사실 우리를 속이는 아주 정교한 가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6층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지할지 빅테크 기업들이 정해주는 대로만 볼 수 있는 층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종이 신문을 보며 우리가 직접 정보를 골라 읽었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만 봅니다. 5층의 설계자들이 만든 인터페이스 안에서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5층이 더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면을 보는 수준을 넘어 아예 우리 눈앞에 가상의 정보를 띄워주는 공간 컴퓨팅의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안경 하나만 쓰면 현실 세계 위에 디지털 정보들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의 머리 위에 그 사람의 SNS 프로필이 뜨고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판이 저절로 번역되어 보이는 세상.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 5층을 장악한 기업이 우리가 보는 세상을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권력. 그게 바로 5층 인터페이스 층의 진짜 정체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뇌에 칩을 심어서 이 5층의 과정을 아예 생략하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뉴럴링크처럼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하는 단계에 오면 5층은 더 이상 기계 장치가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과 AI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지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전기를 쓰고 반도체로 계산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화려한 인터페이스로 우리를 홀리는 이 모든 거대한 건물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건물의 가장 꼭대기 층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위해서죠. 자, 드디어 마지막 층입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돈다발이 오가는 화려한 6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가 볼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거기서 여러분은 이 건물의 가장 잔인한 진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귀를 때리는 화려한 음악 소리, 사방에서 터지는 샴페인, 그리고 번쩍이는 금빛 조명들. 여기가 바로 이 AI 제국 건물의 꼭대기 6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챗GPT, 그리고 수많은 유료 구독 서비스들이 다 여기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6층은 한마디로 돈의 층입니다. 기업들은 2층을 차지하려고 피 터지는 전쟁을 벌이죠.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는 그 30%의 수수료, 매일 보는 광고, 그리고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모두 이 6층의 화려한 파티를 유지하는 비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누가 더 멋진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어떤 앱이 더 편리한지를 두고 밤새도록 토론해요. 겉으로 보기엔 이 6층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파티장의 창밖을 한번 내다볼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아름답지만 정작 이 파티장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의외로 초조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 6층이 사실은 이 건물의 주인에 의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세입자들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파티를 열고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여도 아래층에서 무언가 잘못되면 이 6층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1층에서 전기를 끊어버리면 조명은 꺼지고 음악은 멈춥니다. 2층에서 새로운 반도체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파티장 식탁에 올라올 음식이 떨어지죠. 3층 서버실에 문제가 생기면 파티장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합니다. 즉 6층은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취약한 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투어의 마지막 반전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층부터 6층까지 차근차근 올라왔죠. 하지만 진짜 진실을 보려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버튼에도 없는 지하 변전소와 기반 시설들이 있는 곳 말이죠. 사람들은 6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건물의 진짜 주인은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1층 발전소에 스위치를 쥐고 있는 사람, 그리고 2층 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6층의 파티는 끝납니다. 그들이 통행료를 올리면 6층 사람들은 가진 돈을 전부 내놓아야 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AI 전쟁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6층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앱들의 싸움을 보고 있지만 진짜 전쟁은 1층 에너지와 2층 반도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국가가 전력을 독점하느냐, 어떤 기업이 최첨단 칩을 생산하느냐가 결국 이 거대한 디지털 제국의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예요. 나는 지금 몇 층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6층의 화려함에만 취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주인이 바뀌면 쫓겨날 수 있는 손님일 뿐입니다. 하지만 1층과 2층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제국의 설계도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개미의 독학과 함께한 이 6층 건물의 비밀 여행 어떠셨나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물리적이고 냉혹한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마법 같은 기술도 결국은 전기와 모래, 그리고 차가운 기계 장치들이라는 든든한 기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에너지를 먹는 거대한 물리적 괴물이다. 둘째,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는 이 괴물의 두뇌와 요새이며 이를 장악한 자가 권력을 갖는다. 셋째, 6층의 화려한 서비스는 1층과 2층의 허락 아래서만 존재할 수 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뉴스에서 나오는 화려한 AI 서비스 소식 뒤에 숨겨진 에너지 정책과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곳에 미래의 부와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진짜 이정표가 숨겨져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드렸다면 개미의 독학 채널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이 채널이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의 층까지 내려가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에너지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 우리 함께 끝까지 독학해봐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끝이 없지만 우리 함께라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의 독학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층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